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그 서울은 막 그 세미나가 날이 갈수록 많이 보이는데 대전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충청도가. 예. 자, 이제 늦는데,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늦지만은 이제 충청도가 터지면은 아싸하게 터지는데, 이 충청도 기질이 남보다 앞서는 걸 싫어합니다. 먼저 앞서서 그 시행착오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다 앞서는 사람 있으면 다 지켜봐. 근데 또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남보다 뒤서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가다가 일부가 이제 딱 가는 게 이제 대세다 느껴지면 처지는 걸 무진장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몰빵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충청도에 이렇게 충청도 여자를 만나가지고 부여 여자 만나가지고 충청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 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다가 기록 그 보유자입니다. 제가 기록 보유자.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혼자 한 사람. 이 민주국가에서 반장 혼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반장 한 번도 못 했는데 제가 6학년 때 그 전교회장 해야 되는 바람에 전교회장하고 반장을 우리 박민섭 이사가 반장을 했어요. 그런 인연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인이 돼서 제가 엔진오일 사업할 때 박민섭 이사를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저를 도와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하고 믿음으로 같이 이제 목적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사롭게 개인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자기 일도 있고 한데 뭐 저희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험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운영할 자금 때가 있어야 때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라 그때는 세탁업을 했어요. 세탁업이 뭐냐면 모텔에서 그냥 하루만 지나면 세탁물 쏟아지잖아요. 그 세탁물 쏟아지는 걸 받아가지고 세탁 공장이 있어요. 빨아서 건조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시 주는 걸. 그것을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세탁 낮에는 하는 게 아니니까 새벽 12시 넘으면 가가지고 모텔에서 세탁물 걷어서 그 세탁 공장 갖다 주고 세탁 공장에서 새로 그 세탁 건조한 걸 그 실어서 다시 모텔에다가 날라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잠깐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해가지고 저희 그 워너비 일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번 돈 가지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야간에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회사의 운영비로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 또 우리 회사에 이제 2명의 이사가 있어요. 그게 박민섭 이사. 또 한 명의 이사가 김은실 이사라고 있습니다. 이사방이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2명 책상 딱 2개 있어요. 그래서 김은실 이사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본인 집을 세종에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회사가 쓸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직원으로 왔는데 직원이 직원 같지 않고 같이 그 생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불악을 같이 했던 그런 전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사가 딱 2명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도에 저희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IT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연계돼가지고 IT 사업에다가 처음 이제 2016년에 세워진 게 그래도 뭔가 회사를 차리면 10년은 가는 거 아니겠냐. 10년은 있어봐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처럼 10년 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생은 불명예스러운 이제 그런 이미지, 저희 이미지 유명해졌잖아요. 방송국에 좋은 걸로 이렇게 방송국에 많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기꾼으로다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KBS, MBC, YTN, 조중동부터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을 버텨왔고 그 3년 기간을 꾸준히 묵묵하게 저를 따라온 멤버들이 지금 사장단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멤버들도 여기에도 3년 동안에 계속 저랑 같이 한 분들, 그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꾸준히 저희를 같이 해준 이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가 대박거리를 만난 겁니다. 대박거리. IT로 시작했을 때, IT로 시작한 게 저희가 IT 회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아이템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이벤토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2016년도에 시작을 한 거고 회사 이름을 매칭 찬스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었고 그 회사 이름이 그 힐스테이트 처음처럼 아침 이슬 그다음에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을 진 그 손혜원 지금은 국회의원은 아닌데 손혜원 대표가 이름을 줘준 게 매칭 찬스, 매칭 시키라. 미래는 내 아이템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업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가 온다. 노하우는 내가 터득한 것으로 내 노하우 갖다가 먹고 사는 게 노하우 시대고 노웨어 시대는 어디에 좋은 정보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매칭시켜주는 것 연결시켜주는 사업이 미래의 좋은 사업이 될 거고 그런 사업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칭시켜라. 그래서 회사 이름이 매칭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이템과 이쪽 아이템을 매칭시켜 연결을 시켜주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희 회사 시작할 때 법인 시작할 때 이름이 매칭 찬스를 비즈니스 한다 해서 매칭 찬스 비즈라는 회사명으로다가 2016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와도 보니까 운명처럼 우리 회사는 매칭을 시켜주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900억 가까이를 좋은 기술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좋은 기술을 저희가 딱 잡습니다. 잡아서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엮어서 마케팅으로다가 펼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인데 오늘 우리 건조기 기술 중에 건조기 기술 있죠? 여러 기술 중에 건조기 기술이 있는데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고춧가루를 내면 고추를 말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고추를 햇볕에 말리는데 햇볕에 말리면 일주일 걸려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햇빛에 갖다 말리면 일주일 널었다가 걷었다가 널었다가 걷었다가 그러다가 덮어가지고
비가 오는데 걷지를 못했어. 비 쫄딱 맞으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그냥 노발 대발하는 소리, 삼촌들하고 저희 어머니 며느리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그러면 고추 하나 못 걷어들였어요. 비 쫄딱 맞겠냐고 지금 막 이런 일이 있는데 7일은 말려야 되는 거를 건조기가 만들어지면서 건조기는 50도의 열로 열풍 건조시킵니다. 50도의 열로 48시간을 말려야 고춧가루 할 수 있는 바싹 마른 건조 고추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8시간 걸려서 말리는 고추를 저희가 건조기가 1시간에 말려버리니까 1시간에 말리는 거 저 다 보셨죠? 그래서 못 믿을까봐 그냥 직접 보는 데서 고추를 넣어서 건조하는 것을 1시간 만에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횡성에 그 강원도 원주 옆에 횡성이 있는데요. 횡성에 은행 회사가 있습니다. 은행회사. 그 은행나무 열매를 가지고 거기다가 코팅을 하고 뭐 설탕을 넣고 뭐 이래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몬드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게 그런 것처럼 은행을 아몬드 과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발자가 오늘 저한테 이제 아침에 뭐 보고할 게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은행 열매 말리는 일을 제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린 걸 먹어보냐고 자꾸만 먹어보는데 무릎 관절이 아프던 게 안 아파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은행이 뭐 진코민인가 뭐 하잖아요. 그게 혀를 뚫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혈행 개선. 근데 이 은행 열매를 계속 먹다 보니까 무릎이 안 아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 특허를 빨리 하나 내라고 아이디어 준 게 있는데요. 저희 건조기 갖다가 그 은행을 말리는 일을 하는데 얼마 만에 말리냐면 20분 만에 말렸어요. 20분. 그 은행을 말리면 은행을 열풍 건조로 말리면 안 되고 은행 그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동결 건조를 시킨대요. 동결 건조. 동결 건조는 냉풍으로 말리는 거거든요. 냉풍으로 말리는 건데 그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동결 건조 시키는 게 이렇게 그 채반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그 겹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쫙 깐 후에 이제 냉풍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은행을 말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제안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은행을 20분 만에 말리는데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맛과 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말린 두 개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말린 그 은행하고 저희가 말린 은행하고 먹어보면 이 양반이 그 사장이 이제까지 우리가 말린 은행을 먹어보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졌다고. 그래도 이제까지는 동결 건조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동결 건조했는데 저희는 진공 파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진공 파동 방식으로다가 한 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발자를 공장을 한번 보고 오라고 해서 횡성을 보내가지고 보고 이제 사이즈 나오고 이제 부품 이제 사고 있습니다. 부품 사면 20분에 그 기계 한 대가 20분에 50kg를 말려요. 50kg 말리면 1시간에 그냥 뭐 빼고 넣고 생각해서 1시간에 2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1시간에 100kg를 나오는 거잖아요. 1시간에 100kg. 그러면 10시간은 공장이 돌릴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톤이 나오는 거예요. 1톤. 1톤, 하루에 1톤을 말리는 것은 그 동결건조 비용에 비하면 우리 그 비용이 아마 한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 들어갈 거예요. 원가로 치게 되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입니다. 예. 이 기술을 만드는데 저희는 방식을 이제까지 봤던 방식이 아니라서 다시 바꿨어요. 그 안에를 아주 쉽게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그 설계한 것을 딱 보고 실험을 다 했어요. 실험용까지 다 끝나서 이제 중대형으로다가 이제 말린 그 건조기계를 지금 생산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양산, 우리 건조기의 양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박민섭 이사님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탁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그 모텔, 호텔에서 쏟아지는 세탁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를 전부 뭘로다가 건조시키냐면 그 열풍 건조시켜요. 우리 건조기 이렇게 보면 열을 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산업용 건조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도 동구리가 들어가가지고 은행을 넣고 얘를 돌리거든요. 이렇게 동구리를 돌려가지고 건조하는 방식인데 진공으로 다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딴 거 그만두고 세탁물만 말려도 세탁물만 말려도 저희는 뭐 세탁물은 탈수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말리는 건데 20분이 뭐예요. 그냥 한 5분만 갖다 넣다 빼면은 말라. 이게 엄청난 에너지 절감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온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온도가 35도 정도에서 말려요. 그러니까 세탁물도 열을 잡아가면 색이 바라고 안 좋은데 저희는 그냥 빨리 말려버리니까 그 에너지 절약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 그걸 만성 그 IoT로 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세탁기에서 말라지는 건조할 때 쓰는 에너지 값을 계산해가지고 기존 기계로 말리게 되면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우리 거로 말리면 에너지가 3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70이라는 에너지를 줄였잖아요. 70이라는 에너지를 기계가 10,000대가 있으면은 70만이라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 전략값이. 그 얘기 모르겠어요?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또 엄청나게 에너지 절약에는 전압비도 받고 탄소 배출권도 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오늘 아침 회의 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물론 이제 곡식을 말리고 그다음에 채소를 말리고 그다음에 해산물, 수산물들을 말리는데 우리가 이제 주려고다가 쓰이긴 하지만은 이건 마르지 않고 쏟아지는 말리는 게 산업용 그 세탁물 말리는 것도 엄청난 저거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야, 그 분야도 완성 우리 이 장비 가지고 가가지고 세탁 말리는 사업만 전국 지사로 줘가지고 해도 이게 엄청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매일 쏟아지는 겁니다. 매일 쏟아져가지고 친구가 힘들 때는 제가 미안하니까 저도 새벽에 가지고 해봤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무거운지 그 젖은 세탁물 있잖아요. 수건 막 해서 젖은 거를 꽉 나가지고 그것을 그냥 트럭에다가 1톤 탑차에다가 그냥 꽉 싣고 가가지고 또 부리고 진짜 노가다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걸 또 그 위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오늘날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또 세탁 건조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보니까 세옹지마다 세옹지마 오늘의 고생이 오늘의 손해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계속 손해일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누가 장담입니까? 오늘의 손해, 오늘의 고통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는 일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냥 잠잠하게 무던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저희 기술이 건조기를 비롯해서 줄기세포 엑소좀,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엑소좀을 피부에 고통 없이 넣어줄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주사 바늘인데 마이크로 굵기로 아주 가는 주사 바늘이라서 얘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샵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쿡쿡쿡쿡 누르면 딱딱 저희 그 액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엑소리체 화장품 경험했겠지만은 오늘 이제 갑자기 제가 아침에 감기 기운이 나는지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 아침에 8시 반 미팅했지. 9시에는 그 우리 인공지능 박사님 와가지고 저희 인공지능이 또 국가 자금 받기 위해서 뭐 낸 게 있어요.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의논하고 또 이따 얘기했지만 미국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다가 갔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가서 제 휴대폰에 이제 기획서가 올라왔어요. 가서 이제 기획서를 마무리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막 보내왔어요. 이제 강의 올라가려는데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출국해가지고 도착해서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아직 통화는 못했는데 이제 뭐가 이제 기획서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9시에 미팅하고 10시에는 그 고려원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고려원 이제 공장이 남원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제품 생산하는 이제 파이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남원 공장은 어떻게 돌릴 건가 이제 이런 부분. 남원 공장하고 우리 순천 공장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남원과 순천은 도시는 먼 것 같아도 우리 물공장, 효소 물공장이 순천에서 훨씬 남원 쪽으로, 구례 쪽으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30분도 안 걸려요. 남원 우리 고려원 공장에서 순천 물공장을 가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생기력을 만든 그 생기력에 표현은 안 했지만 생기력 그 짜먹는 거잖아요. 짜먹을 때 그 액체 물이 우리 효소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물이 당뇨에 효과적으로 당뇨에 좋은 그 물질을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시킨 물을 증류시킨 물을 그 고려원으로다가 남원의 고려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인삼, 유황,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배합에 의해서 건강 보조식품용 배합비, 특히 바나바 잎이 들어갔잖아요. 당뇨에 효과적이기 위해서 바나바 잎 추출물을 넣어서 건강 기능식품으로 정식적으로다가 등록된 겁니다. 생기력이 건강 기능식품인데 거기에 우리 효소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컨디션 안 좋은 분들은 생기력을 하루에 3개 정도 먹어도 됩니다. 3개. 그러다 지금 몸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1개 정도씩 줄여가지고 드시면은 지치지 않고 이제 상당히 좋고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관절에. 그래서 그 식이유황이 그렇게 좋아요. 식이유황하고 사포닌, RG1, RG3 들어가 있습니다. 사포닌, RG1하고 RG3가 거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라 그게 유황하고 우리 효소랑 섞여가지고 그 부분인데 이제 막 연타로다 가니까 고려원 회장님 딱 와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데 콧물이 쫙 나는 거야. 저쪽에다가. 이런 감기 기운이 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뭘 했냐면 잠깐만 있으라 했는데 나가가지고 수소 그 스프레이 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수소 기계.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 사두면 좋아요. 수소 기계 이렇게 총으로다가 탁 쏘면은 치르고 나가요. 그게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시켜서 그 수소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소를 갖다가요 얼굴에다가 넣고 호흡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기능이 뭐냐면
바이러스 표피를 터뜨려버려. 이 수소의 역할이 바이러스 표피를 터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쫙 싸가지고 코로, 입으로 이제 딱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그 콧물이 나고 재채기하고 그러면 염증이 이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엑소리체 이렇게 세럼 있잖아요. 예, 세럼을 코에다가 딱 한 방울 떨궜어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시리잖아요. 이렇게 따끔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한 3분 딱 지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 기가 막혀. 그 감기 기운 올 때 완전 신통망통입니다. 비염 있는 분들, 예, 이거 제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제 경험담이니까 얘기죠.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환절기 때 되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비염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저 환절기 때 비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엑소리체 나온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예, 코에다가 막 짜놓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감기 딱 사라지니까 깜짝 놀랐죠. 예, 이현희 총재님. 야, 어떻게 막, 예? 재채기하고 막 콧물 나고 그랬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확보한 기술들이요. 줄기세포 기술이에요. 그 엑소리체가. 그것도 무슨 줄기세포냐면 양막 줄기세포. 양막 줄기세포의 효과는 뭐예요? 어느 사람에게나 그 적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그 인체 부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양막 줄기세포. 그 얘기 있잖아요. 양막이 뭐예요? 애기 주머니잖아요. 애기 주머니. 그래서 애기 주머니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는 A형이고 아기는 B형이야. A형이 엄마 것을 전부 10개월 동안에 받아먹고 B형인 아기가 자란 거예요. 엄마 혈액 A형 걸 계속 잘 받아먹었어요. 그런 아기가 응애 해구선에 딱 태어나가지고 탯줄을 딱 끊고 딱 나온 다음에 애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20분 전까지 내 뱃속에 있던 애니까 내 것을 먹고 살았던 애기 때문에 내 피를 빨리 뽑아가지고 내 새끼를 살리라고 A형 엄마의 피를 빼가지고 B형 애기한테 주는 순간 죽어요. 죽잖아요. 아니 20분 전에는 내 뱃속에다가 데리고 있었다는데 20분 지났다고 해서 내 피를 먹으면 죽단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를 했더니 그게 태반에서 오는 현상도 아니고 뭐냐면 양막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양막이 A형의 엄마를 B형으로 가는 데에서 전혀 다른 개체인데 그것이 문제없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술을 정보를 받고 저희 청주에 있는 디자인셀에서 연구를 벌였요.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제대열, 피에서 뽑는 줄기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태반에서 뽑는 줄기세포도 있고 지방에서 뽑아내는 줄기세포도 있어요. 줄기세포는 여러 군데서 뽑아내는데 뭐가 좋냐면 저희는 양막에서 줄기세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아기 엄마 양막을 저희가 사인하고 연구용 사인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배양한 것 중에서 다시 엑소좀이라는 것을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더니 많은 혈액형이 다른 사람에게 얘를 투입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더라.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한 줄기세포를 만든 게 저희가 양막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 중에서 더 가늘게 만든 신호 전달 체계. 그게 뭐냐면 양막 줄기세포 엑소종을 개발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특허낸 거, 논문 낸 게 탑입니다. 예, 줄기세포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양막 줄기세포의 실험 성적 쓰는 게 저희가 탑이고 양막 줄기세포 중에서 엑소종까지 가가지고 동물 실험까지 끝낸 게 저희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월등히 뛰어난 회사다. 그것도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술들이 있는 중에 2년 전에
우리 그 오전 아침 10시에 만났던 박사님이죠. 예, 카이스트 박사신데, 이분이 이제 그 국가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평생을 이제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우리 계열사 대표로 나와 계시단 말이죠. 이분이 자기 후배가 있는데 천재 후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후배인데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수석으로 들어가서 대학원 수석으로 들어가서 카이스트 박사를 받고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천재 소리를 들은 부분에서 교수님이 아예 가르치다 그 학생한테 발표도 시키고 막 아주 그 동문들 중에서 뛰어난 거를 이름났는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딱 추천받아가지고 그분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기술 대표로 세운 사람이죠. 이 친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퇴직했다 이거예요. 퇴직했어요. 알고 보니 이제 잘렸어.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개발에다가 갑자기 개발을 포기하고 오픈 AI 지금 챗GPT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자체 인공지능 개발하는 개발팀들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게 잘렸다고 그러죠. 여기에 투자를 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한참 막 900억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밑줄의 번전이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투자해놨던 거예요. 했는데 그게 2년이 지나면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에서 성공한 겁니다. 버전 3에서 성공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고 그러면 이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개발자한테 고문당했어요. 저 고문. 그거 자료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막 그 자료들을 하나 자료 오면 33페이지야. 그걸 그냥 길을 쓰고 보냐고. 지금은 이제 봐도 대충대충 반복되는 것도 넘어가면서 특징적인만 뽑아가지고 보면서 빨리 보는데 그걸 그냥 다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우리가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이 기술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 중에 탑입니다. 이게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탑이냐면 인공지능 경연대회를 챗GPT랑 우리랑 했는데 우리는 A 플러스가 6개 분야에서 A 플러스, 챗GPT는 6개 분야에서 C 마이너, A 플러스하고 C 마이너 평가 나왔어요. 누가 평가한 거라고요? 구글의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평가를 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대고 우리 트루먼한테도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질문과 결과물을 비교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분석을 시킨 거예요. 제미나이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A 플러스, 챗GPT는 C 마이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챗GPT는 인공지능 시스템. 시스템은 뭐겠어요? 시스템은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시스템입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서만 달리듯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지능 구조. 표현을 얘가 이렇게 바꾸게 했어요. 기존은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우리는 지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집중하는 90% 이상이 지금 인공지능에서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 90% 이상의 개발자들이 개발에 몰두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에이전트. 에이전트. 다르게 하면 대행자. 사람을 대행하는 것. 그러면 대행이 이 에이전트라니까 멋진 이름 같죠? 그게 직업 강탈자. 전 세계가요. 우리의 직업을 강탈하려고 하는 강탈자를 지금 만들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좋은 말로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자, 보세요. 대리잖아요. 보험회사 직원을 대행하면 보험회사가 직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잘리는 겁니다. 보험회사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던 그분들, 남편하고 이혼했든지 남편 사별하고, 예? 그냥 가정주부로 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일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삼성생명에 다니는 친구가, 야, 너 이거 미천도 안 들이고, 예? 처음에는 어떻게 욕하냐면 출근만 해도 돈 준대. 출근만 해도. 예. 집사람도 가서 교육받았어요. 출근, 아니, 돈 한 푼 아쉬운데, 출근만 해도 돈 준다니까. 그렇게 꼬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있던, 남편 죽기 전에 집에서만 있던 분이 첫, 이제, 사회 진출하는 게 보험사 직원보다 많이 간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했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보험을.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300만 원은 벌어.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 번 거 갖다가, 예,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고 이러고 있는데, 예, 보험사 직원 에이전트가 나오면 어쩌자고요. 좋은 말로 에이전트라니까요. 뭐냐면 보험사 직원 직업 싹 뺏어버리는 강탈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이너 에이전트, 예? 그 다음에 어떤 기술자 에이전트, 에이전트에 전 세계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잘 못해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근본이 챗GPT 뇌를 활용하거나 제미나이 뇌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걔가 문제가 있어요. 걔가 LLM, 예? LLM이라 라지 랭귀지 모델스. 그러니까 언어를 걔에게 그냥 계속 교육시키는 거, 언어 교육을. 그래서 말 재주는 챗GPT를 우리가 말로 어떻게 쫓아가? 얘가 뭐 시도 잘 짓고 노래 가사도 잘 짓고 말도 얼마나 능술능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 막 얘기하다가 예, 너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예? 그리고 틀린 것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틀린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지 점검 안 하면은 맞는 줄 알았게. 우리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법무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뭔가 기관하고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거라서 기관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는 변호사 상대마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야, 우리 주장을 받쳐주려면 판례, 대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에 판례가 있으면 법원은 판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판단한다. 우리가 옳은지에 대한 판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줘라. 챗GPT한테 얘기했더니 챗GPT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판례를 얘기해봤더니 예, 대법원 뭐 몇 항 몇 조 아니 몇 항 몇 번에 그래가지고 자료 하나 뭐 몇 번 자료 둘 몇 번에 자료 셋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법무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회장님 해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뭐예요? 그랬더니 판례를 챗GPT가 찾아줬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뒤통수가 이제 뜨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확인을 안 했어요. 얘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번호, 챗GPT가 써준 번호대로 찾아봤잖아요. 세 개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챗GPT가 다 만들었어요. 가짜로. 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번호 딱 매겨가지고 논리적으로 만들었어요. 판례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얘가 보통 말쟁이가 아니다. 말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 시 쓰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제가 대충 써줘 시를 예,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충 딱 써. 이걸 시를 써봐라 그랬더니 말하자면
매우 뭐라는데 매우 그 탁월하고 뭐 있는 뭐 이러면 저를 칭찬하면서 그럼 이것을 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시를 만들어서 딱 줘요. 멋지거든요. 예, 멋져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걸 또 설명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해가지고 시를 만들어가지고 또 설명해줬어요. 두 번 제가 사람들한테 시를 설명을 했거든요. 탁월하다고 막 박수치고 막 다 감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시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줬어. 직접 제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대단한 것 같아. 시를 잘 줬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시상이 떠올 때. 시를 잘 져가지고 우리 임원들 단톡에 딱 올렸어요. 아무도 이런 거 올린 사람이 없어. 왜냐? 챗GPT가 한 줄 알아. 뭐 챗GPT가 한 거 이제 그만 올려. 지겨워 죽겠어. 아, 이게 말 잘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아주 병폐가 될 수도 있구나. 병폐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도 처음에 뽑았는데 대기업 출신이에요. 대기업 출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듣고 보니까 이상해. 다 지가 한 거야. 예?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양반이 같은 해에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어. A 회사에서도 경험했고 B 회사에서도 경험했어. 이게 거짓말이 뿌르고 나는 거예요. 말로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으로 남의 경험도 내 경험으로 그냥 말을 맞춰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한두 개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갔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게 인공지능의 현 챗GPT는 말을 잘하도록 훈련해 놓는 애예요. 훈련을. 근데 얘가 못하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를 못해. 대행하는 일을 못해요. 얘는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하니까 야, 가가지고 그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이더리움 가격을 3일 전부터 가격을 비교한 것을 그래프를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라고 했잖아요. 그 지시하면 챗GPT가 어떻게 했냐면 네, 잘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한 사례는 거짓말로 얘는 오늘을 8월 5일로 인식하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는 오늘이라는 건 다 오늘로 인식해. 그죠? 예, 이 시간 우리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아침부터 오늘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나니까 배부르다니까 시계를 안 봐도 지금 1시쯤 됐겠다 2시쯤 됐겠다라는 시간을 알잖아요. 근데 챗GPT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그 이 시간이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이 시간은 걔한테는 9시도 이 시간이고 12시도 이 시간이고 저녁 6시도 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불러 시간은. 그 다음에 오피스에 들어가는 걸 못해요. 행위를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5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4일도 좋아. 얘 그냥 지 맘대로 해요. 이 시간도 지 맘이야. 그 시간에 지 맘에 그 시간에 인터넷 다 뒤지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딱 나오면 이더리움 가격이 실제는 2,500만 원이라도 1,800만 원대도 걔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금액이야. 예, 1,500만 원도 오늘 이 시간에 금액이야. 그냥 걸리는 대로 잡아다가 들이대요. 그러면서 오피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메일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비서가 있는데 비서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가지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뭐 좀 사와라 라고 시켰더니 슈퍼 가는 방법은 이렇고 해서 예, 가격대는 검색해 보니까 예, 구매하려는 것은 23,000원이니까 카드를 가져가지고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라고 비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비서야. 말은 잘해 얘가. 근데 행동은 내가 해야 돼. 행동은 내가 해야 돼. 그게 현재 인공지능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건 좀 뭐냐면 우리 애는 행동을 합니다. 예, 직접 자기가 오피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달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계에 들어가기도 해서 정확한 것을 해요. 왜냐면 우리 애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예,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하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우리 인공지능은 두뇌 구조를 두뇌는 아닌데 인간 같은 두뇌는 아닌데 인간의 두뇌가 하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누가 개발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NTO, 내셔널 테크놀로지 오피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 대표였던 이 양반이 2년 만에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챗GPT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우리 인공지능을 클로드가 엔트로픽이라는 그 챗GPT에서 분리해 나오는 회사가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3조 투자해주고 아마존에서 10조 투자해주고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이름이 클로드. 그 클로드한테 우리 인공지능을 또 물어봤어요. 우리는 구글의 제미나이, 챗GPT, 이제 클로드한테 물어봤더니 그 클로드가 우리 인공지능을 쫙 분석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공지능은 컴퓨터 OS와 같은 것이다. 네. 컴퓨터 OS. OS가 뭐냐면 운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운영 시스템을 OS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모니터 있어야 되죠. 키보드 있어야 되죠. 마우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하드디스크 있어야 되죠. 램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맡겨놓은 프로그램. 그거 다 갖다 놓는데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 왜 작동 안 하냐면 OS가 있어야 돼. 이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기구들을 운영하는 메인 두뇌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돼서 키보드를 치면 그 키보드 정보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램한테 주고 램은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다 알게 되면 어디다가 넣어요? 그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프린터를 딱 하면 이 정보를 갖다가 프린터에다가 넣어가지고 뽑아내고 이게 다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이 OS라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세요. 제미나이랑 구글이 아니 그 챗GPT가 아는데 클로드에서 우리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OS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미국 대표가 봤어. 그 다음에 사업 방향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업 방향이 일주일 왔다 간 다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써 있어요. 트루먼 AI 혁명인데 워크플로우는 뭐냐면 일과 일을 연결시켜서 플로우 흐르게 하는 거, 자동화해 주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이제 어떻게 앞으로 바뀌냐면 야, 나 이제 그 미국에 가야 되겠어. 몇 시에 가야 되겠어. 그럼 미국에 몇 월 며칠 비행기 타고 가려면 네가 다 일을 만들어내. 그럼 몇 분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고 비행기표를 끊었으면 그 비행기표 대전에서 가려면 몇십 분 전에 3시간 전에 아니면 5시간 전에 여기서 버스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버스를 잡고서 예약을 해주고 버스 잡고 타고 가게 되면 공항에 가서 공항 비행기표 하는 것 돼서 어디서 티켓 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가 절차를 밟아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뉴욕에 도착하면 뉴욕에서 택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호텔을 잡아주고 그 사이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을 검색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한식 식당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식을 잡아줘야 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낸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AI 워크플로우, 인공지능 워크플로우.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짠 거예요, 워크플로우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회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6,000개. 프로그램들을 6,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내는 거냐면 자기가 개발한 건 하나도 없어. 자기는 개발한 거 없고 남이 개발한 거를 다 갖다가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회원이 되면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뭘 해야 돼? 그림 그리는 거, 뭐 시를 쓰는 거, 노래 작사 작곡하는 거 여러 가지 그냥 전 세계 머리 두뇌 좋은 사람들 다 만들었잖아. 비행기표 끈 거, 에어비앤비는 그 숙박 잡는 거, 우리나라 그 카카오톡은 문자 보내는 거, 뭐 이런 전 세계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싹 백화점처럼 모아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인 거예요. 6,000개를 모았어요. 6,000개.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건 쉽게 모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내 프로그램을 많이 써주면은 로열티 받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많이 써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별천지를 놀렸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림 뭐 쇼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별거 택시 잡는 것부터 버스 하는 것부터 예, 별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머리 좋은 프로그래머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돼.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줄 인공지능이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클로드가 우리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OS다. 예, 운영체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이 딱 두뇌가 쓰면 전 세계 인공지능들 좋은 거 개발한 것을 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이제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지가 집행을 해. 행동을 해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딱 터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인들이 다 일로 들어올라 그랬죠. 네. 이제는 사람을 대행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업을 대행해주는 것은 안 합니다. 저는 직업을 대행하는 건 안 해요. 안 넣어. 네. 그래서 서비스하는 것만 넣어요. 네. 내가 생활하는데 서비스하는 부분. 왜 남의 직업을 뺏을 수 없잖아요. 예, 이 워크플로우가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화는 뭐냐면 퍼스널 에이전트. 이게 이제 잘못하면 얘가 직업을 뺏는 거예요. 퍼스널 에이전트는 뭐냐면 내가 영어 강사야. 유명한 인터넷 영어 강사야. 내가 한번 강의를 하면 10만 명이 내 강의를 청취를 해. 10만 명이. 그래가지고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100억이야, 100억. 그런 강사들 있잖아요. 1년에. 예, 100억 내가 돈을 버는 강사예요. 근데 이 강사의 맹점은 뭐냐면 일방적인 강의만 해요. 그러니까 A 강사, 그런 탑스타급 강사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있단 말이에요. 수십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영어 강사끼리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은 남의 수강생들을 자기가 많이 뺏어온 거죠. 10만 명을 뺏어왔으니까 많이 뺏어온 거죠. 그래서 자기는 100억 불고 자기 수강생을 자기는 잘 못 가르치는데 더 잘 가르치는 강사 때문에 뺏긴 강사들이 그냥 수천 명 있는 거겠죠. 자, 이게 강사들이 경쟁인데 어느 날 강사들이 인터넷 강좌를 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한 강사가 우리 인공지능을 퍼스널 개인 에이전트로 딱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 강의를 거기다 다 넣어줬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한 참고 자료를 다 넣었어. 그 다음에 쫙 자기가 인터넷 강좌를 딱 강의한 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고 싶죠?
저는 여러분들 질문을 10만 명을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래서 저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놨으니까 내 인공지능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10만 명이 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사이트에 자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영어 그 말이 다르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살살살살 답변을 했죠.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 시험에 가면 문제로 나오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지금 참고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만들어줘 보세요. 얘가 탁탁탁 만들어줘. 네? 이런 인공지능을 딱 탑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준 것 때문에 회원이 몇 명이 생긴 거예요? 10만 명이 회원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옆에 인터넷 강좌는 수강생들이 이제 막 댓글을 써. 아니 누구 강사는 인공지능에서 궁금한 거 질문 다 답변해 주는데 당신은 답변을 안 해주고 뭐 배짱이냐 막 이렇게 써. 이 사람이 자기 에이전트를 넣을까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안 넣으면 망해. 안 넣으면 망해. 그러니까 자기도 에이전트를 하는 거예요. 다 했더니 그 사람은 5만 명이야 회원. 그러면 5만 명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학원 강사가 몇 명이냐면 50만 명 있습니다. 그럼 50만 개의 에이전트, 퍼스널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각자 에이전트를 주는 거예요. 각자가 에이전트를 갖고 자기 회원들한테 자기가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챗GPT는 뭐예요? 챗GPT라는 회사 하나에 전 세계인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갑과 을, 제조사와 사용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독재를 한 곳으로 몰려. 예, 챗GPT로 다 몰려. 이런 거고. 우리가 하는 이 두 번째 춤은 각자 인공지능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수강생들하고 그 사람의 연관된 사람이 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챗GPT 같은 게 각자가 있는 겁니다. 각자. 자,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못 받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챗GPT 제 인공지능한테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갑니다! 라고 해놓으면 회장님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거 뭐라고 하신 거죠? 라고 물으면 얘가 다 답변을 해줘요. 왜? 제가 강의가 그냥 막 나오게 해서 제 자료가 있으니까 제 머리에 자료가 있으니까 원고 없이 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경험행 자료 이 제 자료를 다 내 에이전트한테 다 줘버리면 얘가 답변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도 에이전트 둬야 되겠죠? 변호사도 에이전트 둬야 되겠죠? 자기가 챗GPT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챗GPT 같은 에이전트가 개발돼가지고 직업을 강탈하고 뺏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을 더 강화시켜주는 데 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에이전트 하나 만드는데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매달 사용료를 받는 거. 접속수가 많으면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니까 접속수에 따라서 돈을 또 받고 우리는 직업은 배짜인데 일부의 수익을 나눠 갖겠다 이입니다. 에이전트 수익을. 그래서 변호사가 에이전트가 다 상담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데 그게 전 세계 인구들이 그거를 세금 내듯이 우리한테 주니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에이전트도 직업도 없고 집에서 가정주부 생활하는데 내가 에이전트가 뭐 필요겠냐라고 했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가 뭐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되지. 전화 못할 때가 있어요. 바빠서도 못하겠고 엄마가 뭐 할까 못 듣기도 하고 또 엄마가 전화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도 젊은 전화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인스타그램 쓰거나 또는 카톡 뭐죠? 카톡에 올리는 거. 카톡에 올리잖아요. 이렇게 뭐 자료들. 예? 프로필, 예. 푸샵? 예, 거기다 뭐 올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끔 보잖아, 이렇게. 엄마가 뭐 해나. 그거 주라고 잘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쫙 올리면, 그거 5초 영상도 돌아가, 이렇게.
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우리 인공지능을 다뤄놓으면 뭐냐면 내 동창들, 내 교회 식구들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인공지능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진 하나 딱 올리면 제주도 사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주도에 찍은 남은 사진을 다 우리 에이전트한테 다 줘. 그러면 제주도 딱 사진 주고 누가 여기 어디야?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못 물어봐도 내 에이전트한테 물어봐. 야, 너 그거 사진이 바닷가 보이는데 어디야? 독도 갔다 왔냐? 울릉도 갔다 왔냐? 제주도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주도 갔다 왔어. 얘가 대표해줘. 그럼 왜 갔는데? 이러면 누가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 그럼 거기 제주 갔는데 맛있는 거 뭐 먹은 적 있어? 갔는데 진짜 맛있어. 그 자료 줄까? 아니면 자료를 내가 그냥 다 보내줘. 예. 이런 게 이제 개인마다도 생길 수 있어요. 예, 물론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또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요즘 애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갈등도 싫어하고 그래서 갈등이 올까봐 두려워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애들 놓고 잠깐만 말 많이 하면 큰일 나요. 애들 그런 걸 적응을 못해.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카톡으로다가 SNS로 줘야 돼요. 그게 젊은 애들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그거 잡아놓고 뭐 했는데 이러면 답변을 해, 예의상. 그걸 꼬리를 물고 또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열받기 시작해. 그런데 그걸 또 억지로 답변했는데 또 꼬리를 물고 질문하는 순간 끝나. 끝나. 이제 이 사람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나는 한 번만 답변할 테니까 더 자세한 건 내 에이전트한테 물어보세요. 내 비서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시대를 전 세계인들이 살고 있어요. 왜? 걔네들은 이거에 발달됐습니다. 말하는 게 발달되지 않고 이 타이프로 쳐서 글이 발달돼 있어요. 글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는 감정이 섞이지 않는 이걸로다가 대화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우리 나이 든 분은 이걸로 대화를 하래.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저도 아들한테 전화는 가끔 한 번 하지 이걸로 합니다. 이거. 카톡으로 하면 답변이 탁탁탁 와. 전화하면 그다음부터 안 해. 전화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뀐 것에 우리가 개발한 이 에이전트가 퍼스널 에이전트로 갈 수 있는 현재로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현재는 유일한 기술이에요.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예, 그런 부분을 개발한 거다. 저희가 2016년에 조그만 IT로 시작한 회사가 전 세계 지금 트렌드가 인공지능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100조를 투자한다 만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뒤처지 않으려고 다 투자하고 예? 모든 개발자들이 정말 인간을 대체할 만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서 90% 이상이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이전트의 OS를 만들었다.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예, OS 두뇌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무진장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만든 이거에 연결된 이 코인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코인인지를 양껏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까지 이런 아이템을 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고 이런 아이템에 맞는 코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게 이 대전 이 총구석에서 예? 또 조그만 회사가 사기꾼이라고 온통 소문나는 회사가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고 예?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못한다.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제가 설득력이 있어도 우리 컨디션과 우리 규모로는 얘를 세계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미국의 법인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1900억을 한국 IT 회사에다 투자 유치를 해준 엘리트가 있습니다. M&A 엘리트 전문가를 나중에 요번에 지난주 와가지고 봤더니 유럽의 증권사도 만들었던 분이에요. 증권사.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팔았어요. 예, 그분은 M&A니까. 그래서 증권사를 우리 인공지능 증권사를 만들면 한국은 어렵지만 유럽은 쉬워. 예, 유럽에 그래서 5억 정도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인공지능을 딱 붙이해서 그러면 그 증권사 얘기를 저한테 쫙 해주는데 되겠어요. 예, 그래서 증권사는 직접 미국 법인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스 같은 그 유명한 세계 1위 증권사잖아요. JP 모건. 이제 이런 부분들처럼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의 핵심은 자기 회원들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급 정보들을 종합적으로다가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거 제공해 주는데 1년에 2천만 원을 내야 돼. 이걸 받는데. 그래서 증권사의 멤버십들은 그걸 돈을 2천만 원씩 내고 정보를 받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을 이거 투자할까 말까를 어떻게 따지냐면 그래프를 보고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올라가겠는데 이래고 결정을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메인 멤버들은 핵심 멤버들은 2천만 원 내고 전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인플레이션은 어느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 정보를 경제 정보, 정치 정보, 주식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너들이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너들이 자기 돈을 그런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그것을 1000군데, 10,000군데로 쪼개.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예, 분산 투자. 그런 부분들이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근데 그 정보를 막 밀려오는 정보를 어떻게 그냥 밥 먹고 그것만 그 정보만 봐야지 옳은 판단하는 걸 힘들잖아요. 우리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려요. 인공지능은 모든 정보를 주는 정보를 다 받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뇌가 있으니까 종합해. 종합해가지고 이 주식을 지금 집어넣어야 될 건지 뺄 건지를 판단해가지고 정보를 그것까지 제공해줘. 그러면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우리한테 몰리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미국 증권사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유럽에다가 증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 건지도 다 정해졌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예. 지금 그래고선 이제 지금 갔단 말이죠. 이제 이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지오미가 사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지오미는 사업을 밀지 않고 지오미의 권한을 다 위임해줘. 어디다? 미국 법인에다가. 우리가 뭐만 한다면 안티들이 신나가지고 떠들어. 예? 우리 회원보다 안티가 더 잘 알아, 정보를. 예. 예, 우리 직원들이 안티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티방에 다 들어가는데, 회장님, 우리 회원보다 더 빨리 알고 있어요. 안티들이.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인에다 한번 안티짓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발생될지. 예. 무조건 기업 신용훼손죄로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거기는 기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아젠다예요. 기업이 최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거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자, 이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미국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 미국에서 대표가 와서 한 달 동안에 제 정보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M&A 전문가들은 정보를 무진장 정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분들 그 집중력은요, 엄청나요. 난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정보를, 제가 개발자랑 했던 정보들을 쫙 줬더니 그 정보를 일주일 동안에 정독을 한 거예요. 알고 본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것만 봐. 그리고 답을 딱 낸 거예요. 답을 내고 대만 출장 갔다 온 다음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개발자 미팅. 오후 내내 질문한 거예요. 그 개발자가 그냥 다 답을 내니까 거기서 확실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더니 이게 확실하다는 걸 잡더니 경쟁사들을 이제 막 와가지고 계속 컴퓨터 봐. 이게 확실하니까. 경쟁사, 얘를 어떻게 펼친가를 우리는요, 진짜 설렁설렁 사는 거예요. 설렁설렁의 대장, 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오케이.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스터 플랜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AI 연구원이라고 우리 개발자가 만들 연구원이에요. 아직은 만들지 않았는데 AI 연구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예? 아, 이거 제가 로고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빨간 게 위로 가야 되잖아요. 예. 여기 뒤집어야 되는데, 예, 요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AI 연구원. 예, 그래서 연구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뇌를 만드는 겁니다. 뇌 기능을. 이게 누구한테 권한이 와 있어요? 네,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저희가 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허권자입니다. 네, 특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왜 들어갔는지 몰라. 네, 그래서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에. 들어갔고, 우리 특허만 해도 대단해요. 예, 특허는 되게 인공지능은 큰 기업 아니고는 원리 특허를 못 냅니다. 뭐 지금 인공지능에서 원리가 어디서 이미 다 그거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원리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허 내는 모든 특허들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디다가 활용했다 컵에다가 활용했냐 뭐 마이크에다가 활용했냐 이제 이런 응용한 걸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그 응용 특허는 조금만 바꾸면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는 거예요. 마이크에다가 인공지능을 적용했잖아요. 마이크를 동그라미 아니라 네모로 만들면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내는 특허는 없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겁니다. 왜냐면 원리는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원리를 처음에 할 때는 내기가 쉬워.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수천조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5천조 기업 가치가 5천조예요. 기업 가치가. 근데 그 회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뛰어들어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지금 LLM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작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이 둘이 들어가가지고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세계 석학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전 세계 만든 인공지능에서 한국에서 딱 만들어 놓고 뭘 들어갔어요? 무슨 특허? 원리 특허를 2개나 들어갔어요. 누가 했어요? 특허청에서 15년 동안 근무하고 카이스트 석사 밟았던 우리 개발자 동기가 그 특허를 놓았어요. 특허를 놓을 때 자기 쫀심이 특허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후배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특허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쫀심 상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했다가 지면은 그 변호사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주 변리사들은 쫀심 상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특허를 내면 그거를 세가지고 자기가 엉뚱한 짓 하는 건 사기꾼 나쁜 놈이고 그건 끝나는 거고요. 자기가 기가 막힌 원리 특허 하나를 냈다. 자기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선행 특허를 다 뒤져보는 겁니다. 다 뒤져보는데 한 달 걸렸어요. 특허인데. 그래가지고 특허 2개를 출원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특허 그거에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예, 놀란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세계판을 뒤집었을 때 그 특허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덕에 제가 들어갔죠. 네, 뭐 제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자, 그래서 권한은 우리 지오미 그룹에 있습니다. 워너비 그룹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오미 그룹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오미 그룹이 미국 법인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법인을 만들겠죠. 근데 지분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당연히 지오미한테 오죠. 예. 그래서 이 미국 법인에 기관 투자를 하겠죠. 기관에서. 괜찮다 그러면 투자를 할 거예요. 5% 주든지 10% 주든지 줄 거고, 여기 대표한테 스톡 옵션 주겠죠. 지분 스톡 옵션. 잘 성공시키면 지분을 선물로 준단 말이죠. 스톡 옵션 줄 거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빼고는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50% 50%라는 게 뭐냐면 이 미국 법인이 사업을 전개하는 건 아니에요. 예, 미국 법인은 뭐냐면 회사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 세계 회사를 만드는데 각 국가별 상장회사. 예,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한국의 학원 강사들한테 챗봇을 만들어주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주고 학교 선생님한테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이 교육에 관련돼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교육에. 학원 강사만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받으면 50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프리미엄 받고 광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학원 강사의 회원들이 들어왔을 때 회원 수강료에 프로티지를 또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의 강사들 사업을 하겠어요? 이걸 맡은 상장회사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교가 붙을 수도 있고 눈높이 교육이 붙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 관계된 뭐 학교에 교재 납품하는 것부터 뭐 별의별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을 경합을 해서 누가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교육 분야를 맡을래라고 딱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오미가 한다면 지오미 뒤졌더니 뭐 인터넷에 막 뜨고 막 이러니까 상장회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려고. 또 만만해 보니까 이 기술은 대단한데 회사는 별 볼일 없으니까 이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겠지. 이거 빼뜨려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회사를 만든다. 자, 누가 들어올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의 대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대교. 교육 분야만 하는 거예요. 대교가 들어오면 대교가 결정됐어. 대교가 100억을 여기다 넣는 거죠. 자본금이 100억 자본금. 그럼 대교가 100억 자본금을 넣으면 대교에 있는 100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는 좋은 계열사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100억을 집어넣고 500억이 생길 수도 있어. 주가가 올라가서. 상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계열사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죠. 그럼 100억짜리 법인이 세워지면 기술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준 기술을 여기다가 국정권을 줬으니까 기술 지분 50%를 갖게 되겠죠. 그럼 그게 회사 하나 세워진 거예요. 교육회사. 그러면 금융에 관계된 회사는 누가 맡을래? 보험에 관계된 회사는 전 세계 보험, 우리나라 보험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 다 에이전트 하나씩 돼. 부동산 11만 명. 예?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에이전트는 누가 맡을래? 이게 이제 분야별로 다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을 1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10개. 한 나라에 10개씩. 그럼 100개 나라면 몇 개의 기업이? 1000개. 이 미국 법인이 50%씩 가지고 있는 지분의 회사가 전 세계 1000개가 세워질 거다. 그게 목표예요. 그 미국 법인이 그것만 해. 법인 세우는 거. 그럼 누가 사업은 전개? 대교가 와가지고 대표이사를 자기가 누군가 세우겠지. 세울 때 어중땡이를 세우겠어요? 100억이 투자되는 회사인데? 누굴 세우겠어요? 걸출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100억 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예요, 마케팅. 예.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진짜 50만 명이 에이전트를 만들게 하면 그 50만 명이 말하자면 100명씩만 있으면 50만 명이 100명이면 뭐예요? 500만 5천만.
안 되겠다. 예, 예, 평균을 쳐도 뭐 50명씩 있다는 말이에요. 50명. 그럼 2,500만 명이 이 50만 명이 강사들을 통해서 컨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예인은 누가 맡을래? 연예인을 회사가 맡았어요. 연예인은 월드 케이팝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투자 받으면 이제 월드 케이팝이 맡을 건데, 연예인 맡아. 아니면 하이브가 맡았다, 순천.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자기 에이전트를 하나 뒀어. 방탄소년단이. 그러면 전 세계에 몇만이 접속해가지고 방탄소년단하고 대화하고 싶어 할까요? 한 사람당 1억 명은 붙을 거 아니에요, 1억 명. 못하러 우리가 회원 만들려고 광고를 내보래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가수 누구야?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이런 거 세우면, 임영웅이 세우면 아줌마는 다 우리 회원데. 예, 임영웅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막, 예? 꽃도 주고, 뭐, 예? 막 하트도 보내주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임영웅, 자기 앞에 보이는 임영웅 옷 입히기. 그냥 아줌마 부대에 그냥 우리 누나 보면 그냥 동생한테는 돈 안 쓰는데 임영웅 그래가지고 대선은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고 뭘 어디가? 임영웅이가 들렸던 식당 순회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임영웅이 들렸던 식당들 순회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인데 자기 연예인들이 자기 어디서 공연해 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물론 공개된 자료겠지. 아바타 만들고 에이전트 만들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넣어주고 자기 얼굴 입히고 이래놓으면 회원은 알아서 모집이 돼요. 알아서. 그러면 그 연예인들 에이전트를 맡은 회사는 100억을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100억 내죠. 내고 회사 들어오죠. 예. JIP랑 화이브랑 YG랑 예, SM이랑 아마 붙지 않겠어요? 예, 거기랑 붙어가지고 하나가 딱 차지하면 난리가 아닌 거죠.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회사가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개 나라에 1,000개를 목표로 미국 법인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각 나라에서 이제 각 나라에 다 상장한 기업들이 이제 막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막 중복되기도 하죠. 예? 내가 보험사한테 회원가입해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고, 내가 부동산한테 회원가입하고 물어볼 때가 있고, 예? 심지어는 우리 동네 그 이장님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인들을 수십억을 끌어모은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 각 나라의 상장 기업들을 통해서 일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어디로 들어와요? 지오미로 들어와요. 지오미 수익의 4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커질런지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사장급들은 어디서 끊을 건지 아마 의논해야 될 거예요. 한 50억에서 끊자. 양심상 우리가 3만 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50억에서 끊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왜? 우리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더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벌어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입원이 지오미로 들어올 때 그 수입원의 일부가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무조건 구매를 하는 겁니다. 코인을 구매해요. 그래서 사장단들이나 우리 직급자한테 나갈 때 일부는 테더, 현금으로 그러니까 USDT로 나가고 일부는 우리 코인으로 나가겠죠. 코인 나가서 각자 거래소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래소에서 무조건 사와. 한 달에 100억이든 막
예, 사와 버리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벌어진 돈은 알아서 혀를 타러 오게 돼 있어요. 오면 그냥 막 거래소에서 코인을 막 베껴주면 어떻게 돼? 코인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막 쭉쭉 올라가겠죠. 이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업 프로젝트를 뭐라고 지은 거냐면 울프팩 프로젝트. 울프팩 프로젝트. 그 뭐냐면 울프가 늑대잖아요. 팩은 무리, 늑대 무리 프로젝트인데 그게 춤이에요. 춤. AI 춤.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챗GPT 만든 오픈 AI한테 가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자들이 사자. 호랑이 사자.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 각 나라의 늑대급들. 예. 늑대는 뭐 세지도 않고 예? 또 약하지 않고 그냥 성장 정도 하는 회사. 연 뭐 100억에서 1000억 사이 이렇게 띄우는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을 1000개를 잡으면 대장이잖아요, 이제. 늑대 1000마리면 사자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1000마리, 이거 뭐예요? 한 50마리가 덤비면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하이에나들한테 도망가는 거 보이죠? 하이에나랑 사자랑 싸우는 거 봤더니 얘네가 어떻게 싸우냐면 사자 자꾸만 똥구멍만 이렇게 깨물어. 얘네가. 그러니까 그냥 사자가 그 큰 숫사자도 하이에나한테 도망가요. 이거예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오픈 AI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회사가 싸우면 이기지 못해. 거기는 그만두고 삼성은 그만두고 예, 더 약한 회사라도 예, 아메이하고도 싸웠어도 못 이길지도 몰라. 아메이하고도 예, 이 좋은 기술 가지고 겨우 아메이랑 싸우려고 하겠어요 사업을? 그러니까 미국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거 갖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늑대 1000마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사자를 잡아먹든지 쫓아버리든지 하겠다. 이게 울프팩 프로젝트입니다.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세계 중견 서비스 기업을 연합하여 AI 빅테크 기업과 경쟁한다. 이 전략이에요. 멋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는 떼돈 버는 겁니다. 떼돈 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다음. 자, 그래서 나온 게 춤코인입니다. 춤코인. 이 춤코인이 탄생했는데 어제 상장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 어제 했어요. 아직 안 밝힌 거예요. 왜냐면 세 군데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이것도 상장한다면 안티들이 예전에 우리가 뭐 거래소에 상장하려 했더니 안티가 거기다가 영어로 또 댓글을 막 해가지고 상장을 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냐고. 예, 우리 MBC 나간 거, KBS 나간 거, 막 신문 나간 걸 그걸 다 보내줬어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상장 하나가 안 된 게 있어요. 예, 그때 그랬었죠. 이벤트 할 때. 안 가르쳐줘요. 상장된 다음에는 얘기를 해. 예. 그래서 자, 거래소에 세 군데 상장합니다. 왜 세 군데 상장해요? 우리나라 원화거래소나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3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돼. 3개 이상. 그래가지고 어제 상장을 끝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는 예정은 수요일인데 좀 넉넉히 잡고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이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화쯤에 상장합니다. 예, 거래소에 이미 3개가 상장하는 거예요. 자, 이 춤 코인을 만들면서 제가 하이탈을 집어넣었어요. 하이탈. 왜 하이탈 넣었다고요? 이게 K 코인이니까. 우리 인공지능이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걸 상징하려고 딱 하이탈 하나 붙여놨어요. 네, 멋있죠? 연구소는 뭘 넣었어요? 연구소? AI 연구소?
AI 연구원 아까 봐보세요. 태극마크 딱 넣었잖아. AI 연구원에. 예. 예, 딱 태극마크. 제가 잘못 끼워 넣어가지고 정신없다가 이게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예, 태극마크 딱 넣은 거예요. 워너비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은 국가에 도움되는 일만 해요. 예, 국가가 몰라줘서 그렇지. 예. 다음에 자, 코인 했죠. 자, 우리 코인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뭐 아직은 잘 이해를, 우리 인공지능의 파워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코인의 파워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잖아요. 예? 우리 그 생기력을 사면 100만 원어치 생기력을 사면 코인을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5야. 500만 원어치 코인을 줘. 50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는 그런데도 안 사.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 5배를 거래소 상장 전에 5배를 주는데 왜 안 살까? 첫째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인공지능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연관되는 코인의 가치를 잘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중들이. 두 번째로는 거래소에 상장하냐 안 하냐 이게 긴가민가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코인을 5배 준데도 안 주는 거예요. 왜 5배 주는지 알아요? 왜 코인을 5배 주는 프로모션 걸을게요? 우리 코인이 100억 개가 발행됐습니다. 100억 개. 100억 개가 발행돼가지고 상장에 100원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면 코인 총 자산이 1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1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 파워가. 그런데 100억 개가 발행됐는데 처음에 이 코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에어드랍 해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공짜로 나눠줄 수 없으니까 에어드랍 해주는 거예요. 왜? 많이 나눠 가지고 있어야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거래소가 좋아해. 예. 우와,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돈 벌었다. 3만 원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요? 내가 3만 원 가지고 있더니 3만 원짜리 우리 등록할 때 3만 원짜리 천사의 눈물 샀더니 3만 원 코인 줬잖아요. 3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장했다면 코인이 조금 있다 2배로 뛰었어. 야, 3만 원 벌었다. 아이, 누구는 지금 300만 원 버는 중에 지금 3만 원 벌었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농담 삼아 3만 원 벌었다는데 얘가 10배로 뛰었어. 그랬더니 야, 30만 원 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미쳤지, 내가 미쳤지. 미쳤지, 내가. 예. 그때 100만 원치 살았으면 9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그 기회가 나한테 왔었는데 미쳤지. 우리 중에 비트코인 처음 500원대, 예, 500원대 하나 500원대 했을 때 우리나라 처음 500원에 왔었던 거 그랬고요. 저는 10만 원대인가 그때 비트코인인데 지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쳤지. 내가 그걸 주는 걸 받을 걸 내가 아이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워너비 할 때도 저희 자문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반드시 올라가니까 돈이 있을 때 그걸 사놓으라 그랬어요. 실제는 제가 사놓으려고 했는데 환불 사태가 KBS 나오면서 환불 사태가 나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 어떻게 하냐면 세금 내려고 부가세 떼어놓은 것까지 막 됐습니다. 환불해 줬으니까. 왜냐면 그 밀란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500억을 환불했습니다. 500억. 돈이 있었잖아요. 막 환불을 했느냐고 비트코인 살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을 한 10억 원어치만 살았으면 10억 원어치만 살았으면 얼마나 썼는데 우리 코인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나갈게요. 우리가 100억 개가 발행돼서 이제 코인이 사실은 거래소에 상장했어요. 안 알려서 그런 거지. 상장했습니다. 다른 기업 같았으면 상장했으면 바로 얘를 오픈하고 에어드랍을 멈추는데 우리가 너무 적어요. 네. 우리 사람의 숫자는 지금 14,000명 됐습니다.
14,000명인데 전부 다 3만 원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몇 개 나가냐면 5천만 개 나갔어요. 5천만 개. 0.5%밖에 에어드랍으로 나간 게 없어요. 0.5%. 그래가지고 너무 조금 나가가지고 100만 원에 500만 원 주는 프로모션을 걸은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5배 주는데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탈 5천만 개 나갔어요. 5천만 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더 많이. 예, 코인이 더 많이 나가서 그 코인이 딱 상장이 이제 공표되면 그들이 3만 원 가지고 있던 걸, 예, 3만 원 가지고 있던 걸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우리 국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제 행사가 이제 막 나고 그냥 언론에 막 뜨거든요. 왜 떠요? 인공지능 경연대회를 할 거거든요. 우리 챗GPT,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 4개 인공지능이 똑같은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경연대회를 열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들이 와가지고 채점할 이걸 전 언론에 막 띄워버릴 거거든요. 어느 회사가 한다고요? 미국 회사가. 우리는 안 해요. 네. 미국 회사가 한국을 주도하면서 야 니네 나라 기술인데 니네 나라가 알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10월 31일 경주에서 아시아 정상회담 에이펙 열리잖아요. 그 에이펙 때 인공지능을 각 정상마다 자기 아바타를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걸 시도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했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 법인에 미국에서 한국 국무총리실로다가 예? 그 에이펙 주도하는 국무총리실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잖아요. 이번에 에이펙은 현 정부 첫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관장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막 내는 거예요. 미국 외교부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내면 야 니네 나라 기술인데 뭐 인공지능 세계 3대 국가 만들어서 100조 투자한다며 100조 투자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 그 에이펙 정상들한테 인공지능 하나씩 딱 나가지고 에이펙에 참석하는 각 나라의 기자들, 경제인들 해가지고 500명씩 딱 티켓 주고서는 질의하라면 기자들이 20개 아시아 국가마다 정상하고 인터뷰는 못해도 정상의 모든 정보와 국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답변하고 또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의 답변한 걸 조선일보 사면에 그냥 쫙 뚝보로 내버린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 뭐야? 대한민국 벌써 3대 강국이 아니라 좀 있으면 1대 강국도 될 수 있겠네? 네. 이런 걸 어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때 이게 이제 막 코인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코인이 올라가면 3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씩은 확보할 거 아니냐. 100만 원씩 확보해요. 그러면 2만 명이 평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살 거고 5천만 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어떤 사람은 3만 원 했는데 톡톡 털으니까 10만 원 10만 원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평균 100만 원이면 2만 명이 100만 원이면 200억이에요. 200억. 그래 이제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100억. 100억 매출이 떠요. 그럼 코인이 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있어도 다 락 걸렸는데 예? 코인을 살려면 어디 코인이 나가야 돼요? 본사 회사 코인이 나가야 되니까 100억 원어치 나갔어. 100억 원어치 나가가지고 40%는 얼마야? 40억. 40억이 직급자한테 n분의 1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직급자가 지금 현재 14,000명이에요. 우리 회원이 14,000명인데 질문, 여러분들 질문. 직급자 중에 제일 맨 밑에 직급자가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 리더가 몇 명일 것 같아요? 14,000명 중에 리더가 몇 명? 900명 밖에 안 돼요. 900명. 자, 900명. 그 위에는 디렉터가 몇 명이겠죠? 5분의 1로 그냥 낮춰봐봐요. 900명이 5분의 1, 100 몇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더 안 늙고 이 상태에서 일이 돼가지고 100억의 코인이 떴다. 뭐 한 달 안에 100억이 나갔다. 그러면 40억이 그냥 다 합쳐가지고 한 1200명, 1200명.
그냥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40억을 나눠가지고 얼마씩 나눠가는 거예요? 400만 원씩 나눠가는 거예요. 400만 원씩. 3만 원 가지고 디렉터 됐다가 오늘 갑자기 400만 원을 받아? 400만 원은 이제 자기가 위에 두셔야 되니까 맨 밑에는 얼마 가져요? 한 200만 원 갖겠지. 아니면 150만 원. 그리고 그 디렉터는 지금 여러분 코인 매일 나가는 거 보니까 디렉터, 그 리더보다 디렉터가 4배 받더라고. 지금 코인 나가고 있잖아요? 4배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 받으면 4배면 800만 원 받는 거예요. 디렉터는. 디렉터에서 부대표까지 지금 코인 나가는 거니까 5배 받아. 5배 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800만 원에 5배면 4천만 원 받아. 예, 그렇게 4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머지 14,000명 중에서 그렇게 코인을 받았으면 쌍불이 켜지겠죠, 이제. 내가 빨리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12명씩 막 잡으려고 할 거 아니냐고요. 14,000명에서 2,000명이 이렇게 받았다, 1,000 몇백 명이 받았다면 나머지 2,000명이라 쳐도 12,000명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제 막 길을 쓰고 리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아직 우리 코인을 이해를 못 해 있어요. 제가 정리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코인은 완성된 아이템 코인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대개 코인은 기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산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코인은 기여한다.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회사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요? 재단이라고 해요. 재단인데 실제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 지오미가 발행했다면 지오미 주식회사가 발행했다고 안 하고 지오미 재단이 발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은 사는 게 아니라 재단에 기여를 한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기부하고 코인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코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는 뭐겠어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90% 정도 왔어. 이제 10%만 더 가면은 대박이 터질 거야. 그러니까 코인을 그때 발행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개발하는데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코인이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10%가 개발에서는요. 멀고도 먼 길이에요. 10%는 97% 완성됐습니다. 이래도 그 3%는 97%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완성 안 된 걸 가지고 곧 완성될 것처럼 해가지고 코인 발행한 것에 덥석 들어갔다가 개털이 된 개털.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 아이템이 이미 완성된 아이템이냐 아니면 앞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아이템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춤코인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챗GPT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인공지능은 어떤 인공지능이냐 했더니 우리가 만든 그 트루먼 인공지능은 연구용 단계가 아니라 실행용 단계 왔다. 얘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누가 인공지능 우리 소스를 분석하고 얘는 이미 실행용으로 다 완성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인은 완성된 아이템의 코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소 뒷발 치다가 제가 쥐밥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만들어진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코인이라서 개발하다가 뭐가 틀어지거나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미국 법인이 마케팅을 잘 못해가지고 버벅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개발은 완성된 거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공지능은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이다.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은 이게 뭐냐면 자 제가 그랬잖아요. OS라고 OS 모든 도구를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이 카메라에 붙으면 카메라가 인공지능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마이크에 붙으면 인공지능 마이크가 되는 거야. 침 좀 그만 튀겨. 얘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 침 이거 파악해가지고. 예? 그리고 말을 좀 떼어라. 뭐라 하고 사람의 반응에서 소리를 얘가 볼륨을 여기서 되는 스피커 소리 이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볼륨을 지가 올렸다 내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우리 사물을 우리 인공지능이 갖다 붙으면은 다 바뀔 수 있다. 뭐도 바뀐다 했어요? 세탁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바꾸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바뀔 수 있고, 오토바이도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인공지능 그 사물에다가 뭘 붙여? QR코드를 딱 붙이고, 내 핸드폰을 갖다 딱 대면 핸드폰에 요술 램프를 막 비볐더니 뽕 하고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러잖아요. QR을 딱 찍으면 인공지능이 그 사물에 연결된 인공지능이 핸드폰에 딱 뜨면서 뭘 물어보려고 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세탁기 어떻게 돌려야 되는데 세제를 어떻게 돌려야지 이러면 얘가 다 설명을 해준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해요? IoT는 뭐예요? IoT. 여기 적었나요? 예,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그 뭐예요? 이제는 IoT 시대는 뭐냐면 모든 사물이 인터넷이 달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것들이 다 인터넷이 달려서 나와. 냉장고가 인터넷이 달려 나오잖아요. 냉장고에 인터넷이 달려 나오잖아요. 예?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IoT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가 달리면 그 수도 계량기에도 IoT가 달려요. 수도 계량기. 그래서 맨날 수도 검침해러 오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탁탁탁탁 가, 뭘 따라 그 사람 써가지고 검침해러 가냐고요. 예, 알아서 그냥 인터넷이 달려가지고, 얘 물 얼마 썼는지 착착착착 다 날아가. 그냥 전국에 그냥 한 도시로 딱, 한 도시కి 딱 오는 거예요. 뭐 알아보고 자식도 없어요. 그게 IoT인데, IoT의 AOT는 뭐냐? AI of Things. 이제 모든 사물에 이제는 삼성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LG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과자를 만들어내도 거기마다 인공지능이 달릴 수 있는 거다. 예, 인공지능. 이 과자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누가 홍보하기를 이 과자가 딱 거기서 QR을 찍으면 과자에 대해서 뭐든지 질문하면 다 답변해줘. 얘가 진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과자를 먹으면 뭐가 좋아지고 이 과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얘 불량식품하고 우리 식품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정말 과자를 건강 좋게 만들어내면 특히 분유 같은 거 만들어내면 얘가 다 답변해줘. 예? 그런 일이 시대가 온다. 예. 자, 우리는 무한 응용할 수 있는 아이템 코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코인에다 했는데 실패한 사례는 그 코인에 했던 핵심 아이템이 단순한 아이템이에요. 단순한 아이템. 단순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코인이 상장했을 때 그 퍼포먼스가 끝나면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일으킬 게 별로 없어. 없다고. 그런데 저희는 무한 응용 아이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이런 아이템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아이템이 나온 적이 없어. 만약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코인이 생겼다면 인터넷이 적용되는 모든 것에서 벌어진 돈이 코인하고 연관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인터넷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인터넷을 처음 만들 때 인터넷 코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인터넷이 적용 안 되는 게 어디냐고. 군사, 예, 경제, 뭐, 예, 산속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어디냐고. 그 인터넷 코인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인공지능 코인이 나온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코인이 나왔는데 너무 조그만 데서 나와가지고, 예, 흑살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우리 코인은 흑살이 거꾸로 알고 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코인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퍼포먼스 나올 게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이런 거겠죠? 예,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 우리랑 손잡았어. 미국 회사랑 손잡았어. 그래서 삼성이 전 세계에 뭐 세탁기를 나오는데 인공지능 지니 세탁기 딱 냈다. 지니. 예, 거기다 딱 지니 이런 걸 해가지고 지니 세탁기를 냈다. 이게.
그러면 진이한테 다 물어봐. 이게 그냥 전 세계에 막 빅뉴스가 됐어. 빅뉴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거 진이 보러 막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진이에 춤코인하고 연관된 거래 이게. 이런 퍼포먼스가 막 뜨는 거예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미국에 무슨 회사 알지? 월마트랑 손잡았대. 그래가지고 전 슈퍼에 인공지능 까는 걸 월마트가 다 맡아버렸어. 전 편의점에 인공지능 까는 걸 월마트가 다 맡았다면 난리가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월마트에서 벌어지는 수익의 일부가 코인을 구매하는 데 써요. 그게 또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인터넷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듯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에 전용돼요. 챗GPT한테 우리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얘기해봤더니 1000개를 얘기했습니다. 1000개. 1000군데, 그러니까 1000종류의 인공지능이 어필될 수 있다. 근데 요약해서 1000개입니다. 요약해서. 예? 우리 한약재 뭐 하면 한약사들이 한약재 줄 때 거기다 인공지능 안 넣어서 줄 것 같아요. 이제는 인공지능 안 넣어서 좀 뭐 이렇게 후진한 한의사가 있어. 왜 아직도 이렇게 구태의하네. 다른 데는 한의도 내가 핸드폰만 딱 보내면 이 한약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어떻게 먹는 거 설명해주고 이거랑 같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다 설명해주는데 말이야. 왜? 질문하면 다 답변해주는데 이놈 한의사는 맨날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시대가 와요. 아니,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시대가 와요. 예? 그때, 그래서 우리 이런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코인을 지금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배 준데도 안 사. 이게 무식이 뭐예요?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미 상장된 코인이다. 예, 이제까지는 상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 야, 상장했다 안 했는데 많더라. 예, 좀 더 지켜봐라. 예, 안 할 수도 있어요. 했어요. 상장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일날 발표를 할 거예요. 3군데 어디에 상장됐는지 다 발표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원화거래소 및 바이낸스 거래소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3개를 한 겁니다. 3개. 그래서 3개를 따로따로 공개하면 안 돼요. 3개 거래소들이 경합이 돼가지고 먼저 하는 게 임자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3개가 동시에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편한 데 거래소에 들어가서 사고 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자, 시간이 좀 더 오버됐는데 제가 4시 15분에 딱 왔어요. 아니, 2시 15분에 와서. 야, 이거 저는 뭐 2시간을 꼭 해야 돼. 예. 그래서 꽉 채워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뭐 강의한 거랑 다르게 했는데 맨날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예. 그 오시는 분이 맨날 와가지고 옛날 강의하면 회장님 뭐 햇내기 또 해고 막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살짝씩 지금 바꿔서 강의를 했는데 재밌게 들으셨어요? 진실입니다. 이거 진실.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해야지 진실을 얘기한 거니까 자부심을 갖고 또 확산하시고 여러분 빨리 직급 더 많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